36에 평생 닭똥만 치우다 늙어 죽을 뻔 봤는데 내 인생의 봄날은 하필이면 닭서리꿈과 함께 왔습니다. 미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미자는 남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플러팅이야, 비켜. 미자의 고함 소리에 놀란 닭들이 일제히 푸드덕거리며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고막이야. 아가씨 목청이 장비 저리 가라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느니. 이 양계장은 곧 망하겠어. 시끄러워서. 미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야 이 닭 대가리야. 이 닭 한 마리가 어떤 닭인 줄 알아? 이거 다 내가 유기농으로 애지중지 키워서 나중에 사위 오면 몸보신 시키실 귀한 씨암탉들이야. 니놈 때문에 우리 애기들 놀라서 알 안 냈으면 책임질 거야? 만수는 미자의 기세에 눌려 찔끔하면서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그 눈빛이 어찌나 순수한지 미자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오밤중에 마주친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신없이 울어대는 닭들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계신 곳까지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양계장에는 닭들이 잠든 고요함 대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남이자는 서슬 퍼런 손등을 켜고 손에 든 굵직한 몽둥이를 고쳐쥐었습니다. 요망진 생활력으로 다져진 미자의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양계장 철조망 근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자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그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훤칠한 키의 남자가 수트를 입은 채 닭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죠. 미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방앗간 확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뒤통수를 단번에 갈기려는 찰나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미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중심을 잃은 두 사람은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은 어제 치워두지 못한 축축한 닭 똥더미 위였습니다. 미자의 몸 위로 남자의 묵직한 체중이 실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냄새 속에서도 남자의 진한 스킨 향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미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빤히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씨 닭보다 그쪽 눈이 더 초롱초롱하네. 미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런 느끼한 말이 나오다니 분명 제정신이 아닌 놈이 틀림없었습니다. 미자는 남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플러팅이야, 비켜. 미자의 고함 소리에 놀란 닭들이 일제히 푸드덕거리며 울어댔습니다. 양계장이 떠나갈 듯한 소란의 만수는 귀가 따갑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새끼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후볐습니다. 아이고 고막이야. 아가씨 목청이 장비 저리 가라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양계장은 곧 망하겠어. 시끄러워서 원. 미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양계장 주인 앞에서 암탉 운운하다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미자는 만수의 멱살을 더 세게 틀어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 야 이 닭 대가리야. 이 닭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닭인 줄 알아. 미자는 몽둥이로 회를 치는 닭들을 가리키며 씩씩거렸습니다. 이거 다 내가 유기농으로 애지중지 키워서 나중에 사위 오면 몸보신 시킬 귀한 씨암탉들이야. 니놈 때문에 우리 애기들 놀라서 알 안 낳으면 책임질 거야? 만수는 미자의 기세에 눌려 찔끔하면서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위요 아가씨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사위 타령이에요. 김칫국을 아주 사발로 드시네. 뭐 이 자식이 주둥이 안 닥쳐
당장 닭값 물어내지 않으면 내 놈을 삼계탕으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미자의 살벌한 경고에 만수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꼬리를 내렸습니다. 미래의 마누라님? 이 될지도 모르는 여자에게 제대로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엉덩이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은 이미 닭똥 범벅이 되어 가관이었습니다. 미자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밝은 전등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이 기가 막혔습니다. 웬만한 연예인 뺨치게 잘생긴 얼굴에 오뚝한 콧날이 조각 같았습니다. 미자는 순간 몽둥이를 든 손목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자를 몰아세웠습니다.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 이름이 뭐더라?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닭서리를 하려다 들키니 이제는 기억상실증 환자 흉내를 내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자는 남자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오직 고급 시계 하나만 손목에 차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순수한지 미자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너 진짜 바보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남자는 대답 대신 미자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미자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양계장 둘째 딸 말자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말자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벌리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자는 연예인 지망생답게 남자의 외모를 단번에 평가했습니다. 언니 이 남자 뭐야? 완전 내 스타일인데 우리 집에서 키우자. 미자는 기가 찼지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닭서리꾼으로 신고해봤자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힘 좋은 남자를 그냥 내보내느니 차라리 일손 부족한 양계장에 써먹는 게 낫겠다 싶었죠. 미자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너 이름 없으니까 오늘부터 태만이야. 태만하게 굴지 말라고 주는 이름이야. 미자는 만수에게 억지스러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집 양계장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진 빚을 갚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은 빚이지만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었죠. 만수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미자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생긴 머슴 하나가 넝쿨째 굴러온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지옥 같은 머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생전 처음 보는 닭사료 포대를 어깨에 메고 휘청거렸습니다. 미자는 장화에 몸빼 바지를 입고 만수의 뒤를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똑바로 안 들어 닭들이 너보다 많이 먹겠다. 만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군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자가 넘어질 뻔할 때마다 커다란 손으로 미자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자의 심장은 왜 그렇게 제멋대로 뛰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만수는 닭똥을 치우다가도 미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주인님 웃으니까 참 예쁘네요. 미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닭 바구니를 만수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저런 요상한 소리를 배워왔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독고 여사가 금지옥 큰 손주를 찾지 못해 피가 마르고 있었죠. 독고 여사는 비서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내 손주 찾아내 못 찾으면 너희 다 사표 쓸 줄 알아. 그 시각 만수는 양계장에서 닭모이를 주며 닭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3천억 자산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미자는 만수의 훤칠한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거지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태가 남달랐습니다. 말자는 옆에서 만수에게 춤을 가르쳐 주겠다며 엉겨붙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양계장에 폭풍전야 같은 사랑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밤마다 뒤척이며 만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촉촉했던 눈빛과 닭똥 위에서의 포옹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혼기가 되어서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만수가 상체를 드러내고 등물을 치는 모습을 본 순간 미자는 그만 들고 있던 물량동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육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만수의 몸은 시골 청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님 시원하게 물 좀 끼얹어 주실래요? 만수의 목소리가 미자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미자의 봄날은 정말로 닭똥 냄새와 함께 지독하고도 달콤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수의 매끄러운 피부 위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미자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닭장 청소나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어느새 미자의 곁으로 다가와 젖은 손으로 미자의 옷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주인님, 아까부터 얼굴이 사과처럼 빨간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가 기억을 잃은 게 맞는지 아니면 여자를 꼬시는 기술만 남은 건지 헷갈렸습니다. 미자는 만수의 손을 쳐내며 창고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미자는 뜨거워진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6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이 낯선 떨림이 무서우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말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자가 급히 뛰어나가 보니 말자가 만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바람에 놀라 만수에게 안긴 모양이었습니다. 미자는 이상하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나 말자, 당장 안 떨어져?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에 만수가 당황하며 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자는 입술을 삐죽이며 언니가 질투한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만수는 두 자매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망가진 자동 사료 급이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온다던 기계였습니다. 만수는 홀린 듯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만수의 손가락이 정교하게 전선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멈춰있던 기계가 힘찬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와 말자는 입을 벌리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그저 신기하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고쳐졌네요. 미자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닭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엄청난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예감도 잠시였습니다. 양계장 저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독고 여사의 명령을 받은 장수가 형을 찾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있었죠. 미자와 만수의 위태롭고도 달콤한 동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만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에 미자 스스로도 놀랐지만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가면 안 된다. 내 허락 없이 죽어도 못 가. 만수는 미자의 손길에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양계장 하늘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닭 울음소리를 타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내 가슴이 뛰는 건 기계 소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자 씨라고 부르는 저 입술 때문일까요? 아침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양계장의 공기는 싱그러우면서도 비릿했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 로션 하나 대충 바르던 얼굴에 웬일인지 분칠을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붉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톡톡 찍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만수가 벌써 일어나 축사 앞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낡은 면 티셔츠 사이로 비치는 탄탄한 등 근육이 아침 햇살을 받아 꿈틀거렸습니다.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태만이 너 아침부터 부지런 떠네. 만수는 미자를 보자마자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은지 미자는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미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미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자씨 오늘따라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꼭 사과 같아요. 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싫기는커녕 귓불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야, 너 머슴이 어디서 함부로 이름이야. 꼬박꼬박 사장님이라고 안 불러. 만수는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고 되어 있지 호칭은 없던데요. 미자 씨가 훨씬 듣기 좋아요. 이 남자가 기억을 잃더니 뻔뻔함만 늘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미자는 못 이기는 척 돌아섰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귀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읍내 장날이라 밀린 닭 사료도 사고 만수의 옷까지도 몇 벌 사줄 참이었습니다. 미자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만수를 트럭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트럭 안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급커브기를 돌 때마다 만수의 단단한 어깨가 미자의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때마다 미자는 숨을 헛하고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만수에게서 나는 냄새는 닭 똥냄새가 아니라 묘하게 시원한 바람 냄새 같았습니다. 읍내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만수의 손목을 잡아 끌고 단골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은 만수를 보자마자 입을 모아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저런 귀한 총각을 구해왔느냐며 미자의 등짝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아니 미자야, 너 복권 당첨됐니? 신랑감이 아주 훤하다 훤해. 미자는 내심 뿌듯해 입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툭툭 내뱉었습니다. 신랑은 무슨 그냥 길에서 주운 일꾼이에요, 일꾼. 하지만 미자가 고른 옷들은 시장통에서 제일 비싼 남방과 바지였습니다. 만수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옷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촌스러운 꽃무늬 커튼을 걷고 나오는 만수의 모습은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시장 바닥이 순식간에 서울 청담동 런웨이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가씨들이 걸음을 멈추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 머슴인데 남들이 침 흘리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습니다. 미자는 얼른 계산을 마치고 만수의 팔짱을 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수는 미자가 팔짱을 끼자 기분 좋은 듯 해벌쭉 웃었습니다. 미자씨, 나 이 옷 마음에 들어요. 미자씨가 골라줘서 더 좋아요. 미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만수의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만수가 갑자기 전파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앞에는 주인이 고치다 포기한 고물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홀린 듯 쭈그리고 앉아 낡은 라디오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전파상 주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만수의 손은 이미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버 하나를 빌려 뚜껑을 열더니 복잡한 전선들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납땜도 없이 전선 몇 가닥을 꼬고 부품 위치를 바꾸는 솜씨가 신의 경지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던 라디오에서 맑고 청아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전파상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미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남자가 아니 내 머슴이 저렇게 똑똑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칭찬을 받아도 그저 쑥스러운 듯 미자의 뒤로 숨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자씨, 나 잘했죠. 오늘 저녁에 닭볶음탕 해줘요.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니 미자는 당장이라도 닭을 10마리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트럭 안에는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맞은편 차선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자의 트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쓴 장수가 형의 사진을 들고 창밖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미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백미러를 힐끔거렸습니다. 만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며 미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자는 핸들을 잡지 않은 한 손으로 만수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겼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닭 도둑일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양계장에는 또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만수가 미자씨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만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는 슬그머니 찐 감자 2알을 들고 나가 만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야, 태만아, 왜 청승맞게 궁상이야? 배고프냐? 만수는 감자를 받아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고급 시계가 달빛을 받아번쩍였습니다. 미자씨,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시계도 낯설고 가끔 머릿속에 이상한 숫자들이 떠다녀요. 만수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낯선 곳에 떨어진 남자의 외로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자는 용기를 내어 만수의 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걱정 마. 기억 안 나면. 어때? 지금 여기서 나랑 같이 닭 키우고 살면 되지. 내가 너 안 굶겨.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자의 위로였습니다. 만수는 놀란 듯 미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넓고 단단했고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자씨 손은 참 따뜻하네요. 닭똥 냄새도 안 나고 분위기 좋다가. 꼭 한마디씩 초를 치는 게 만수의 매력이었습니다. 미자는 피식 웃으며 만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닭장 안의 닭들을 깨울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만수가 미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갑자기 대문이 쾅 열리며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자와 만수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 떨어졌습니다. 산통이 다 깨진 미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오, 저 화상. 넌 왜 꼭 중요할 때만 나타나냐? 말자는 숨을 헐떡이며 손가락으로 대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에는 웬 덩치 큰 곰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수였습니다. 장수는 손에 만수의 사진을 들고 무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 남자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미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수의 눈과 만수의 눈이 마주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만수의 앞을 막아서며 몽둥이를 찾았습니다. 이 남자를 뺏기면 내 인생의 봄날도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는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없어,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당장 꺼져. 미자의 고함 소리에 양계장 닭 5,000마리가 일제히 푸드덕거렸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미자의 대문 앞을 막아서며 만수의 사진을 들이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수는 당황하며 들고 있던 사진이 젖을까봐 품속에 감췄습니다. 미자는 그 틈을 타 만수의 손목을 낚아채고 냅다 뛰었습니다. 야, 태만아, 뛰어. 두 사람은 빗줄기를 뚫고 양계장 뒤편의 낡은 사료 창고로 몸을 피했습니다. 장수는 닫힌 대문을 쾅쾅 두드리다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황급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미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고 눅눅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미자의 얇은 블라우스는 비에 젖어 어깨선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만수 역시 흰 셔츠가 투명하게 젖어 탄탄한 가슴 근육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미자는 민망함에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등잔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자 씨 괜찮아요. 많이 젖었네. 만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미자의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만수는 구석에 있던 마른 수건을 찾아와 미자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미자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만수의 커다란 손이 미자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길에 미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닭장 안의 병아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만수는 미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이마에 맺힌 빗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만수의 뜨거운 체온이 젖은 옷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미자는 숨을 멈추고 만수의 눈동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멍하던 그 눈빛이 지금은 이상하게도 짙고 깊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의 눈동자가 오직 미자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심장 소리가 너무 커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만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만수의 가슴팍을 펑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이건 비 때문에 놀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만수는 물러서지 않고 미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만수의 심장 또한 미자 못지않게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손끝에 전해지는 쿵쿵거림이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너 기억 안 난다면서 여자는 많이 만나봤나 봐. 아주 선수네 선수. 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미자 씨를 보면 자꾸 안아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래요. 미자는 그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느 삼류 드라마 대사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만수는 쪼그리고 앉아 추위에 떠는 미자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창고 안은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우주였습니다. 미자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평생 머슴으로 살아도 좋으니 이 남자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한편 양계장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차 안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형을 찾겠다는 집념 하나로 진흙탕 길을 걸어 양계장 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읍내에서 춤바람이 나서 늦게 귀가하던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이힐이 진흙에 빠져 중심을 잃은 말자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필이면 그 앞에 서 있던 장수의 품으로 다이빙하듯 안겨버렸습니다. 장수는 엉겁결에 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거대한 곰 같은 사내와 화려한 호피 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충돌이었습니다. 아앙, 내 허리, 내 허리. 말자는 장수의 품에 안긴 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장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자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말자가 장수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진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질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봐요. 좀 떨어지쇼. 나는 사람 찾으러 온 거지. 여자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장수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말자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장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굵직한 이목구비와 떡 벌어진 어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본능적으로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오빠 힘이 장산에 나 좀 많아서 저기 마루까지만 옮겨줘요. 장수는 기가 찼습니다. 형을 찾으러 왔다가 별 희한한 여자를 다 만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뿌리칠 수도 없어 말자를 짐짝처럼 들고 양계장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말자는 장수의 단단한 팔뚝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레슬링 선수? 장수는 대꾸도 없이 처마 밑에 말자를 내려놓고 툭툭 털었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형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장수는 말자를 내팽개치고 창고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말자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매너 없이 어딜 가요? 나 아직 안 끝났는데. 창고 안에서는 미자와 만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른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까요? 우리 닭장 위에도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어요. 미자는 만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지개는 무슨 닭 똥 냄새만 더 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문고리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화들짝 놀라 만수를 떼어놓았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형 거기 있어, 형 맞지? 만수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형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듯 만수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미자는 다급하게 만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모든 꿈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만수를 창고 깊숙한 쌀포대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미자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장수의 뒤에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따라온 말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 창고는 왜 뒤져요? 미자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장수는 창고 안을 샅샅이 훑어보려 목을 빼었습니다. 분명히 형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형 내놔요. 미자는 몽둥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흙탕물이 장수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형은 무슨 형, 여기는 닭하고 나밖에 없어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자는 언니 미자의 눈치를 살피며 장수의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언니, 이 오빠 아까 나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야. 너무 그러지 마. 미자는 기가 차서 말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동생년이 남자에 미쳐서 언니 속도 모르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말자의 손을 뿌리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미자는 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장수를 밀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수가 미끄러지며 미자와 엉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쌀포대 뒤에 숨어있던 만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만수는 미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미자씨, 건드리지 마. 만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장수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창고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만수의 얼굴을 확인한 장수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형 맞지, 최만수? 만수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미자를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형이라 부르는 저 남자가 누구인지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네 남녀의 엇갈린 시선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자만이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형이라니, 그럼 저 머슴 오빠랑 이곰 같은 오빠랑 형제야, 대박. 미자는 만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보내기 싫었습니다. 재벌이든 뭐든 그냥 내 닭똥 치워주는 태만이로 남아주길 바랐습니다. 만수는 떨고 있는 미자의 손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수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만수가 아닙니다. 나는 남이자 신의 머슴 태만입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본능적으로 미자를 선택한 만수의 선언이었습니다. 장수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쾅 하고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사랑과 혈육의 정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양계장 닭털 날리는 속도보다 동네 소문 퍼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미자가 밤마다 젊은 놈을 끼고 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사랑방 할머니들의 씹는 안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지만 미자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양계장 앞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자가 트럭에 계란판을 싣고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이장댁과 부녀회장이 미자의 트럭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글쎄, 미자가 서울서 도망친 제비놈을 숨겨준다지 뭐요. 어쩐지 밤마다 그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니 남새스러워서 원. 그놈이 아주 기생오라비처럼 생겨서 미자 등골을 쏙 빼먹는다더라.
미자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닭 똥냄새 맡아가며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자는 차를 세우고 씩씩거리며 평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화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누구를 숨겨준다고요? 이장댁은 콩나물 대가리를 뚝 끊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외간 남자가 그 집에 들어앉은 거 다 아는데 시침이 떼지 마. 부녀회장도 거들었습니다.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낯선 남자랑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게 자랑은 아니자녀. 미자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머슴이라고 사실대로 말해봤자 믿어줄 리 만무했고 그렇다고 동거남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자의 입에서 홧김에 튀어나온 말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담했습니다. 그 사람 제 정혼자예요. 다음 달에 식 올릴 남편 될 사람이라고요. 순간 평상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녀회장이 입을 딱 벌리고 되물었습니다. 뭐시라 미자가 시집을 간다고 그 잘생긴 총각이랑. 미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서방님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우리 아주 깨가 쏟아지니까요. 큰 소리는 쳤지만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 거짓말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만수 그 인간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양계장 쪽에서 만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새참으로 먹을 시원한 막걸리 주전자를 든 채였습니다. 미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치 없는 인간이 와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모든 게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평상 앞에 멈춰서더니 대뜸 미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무거운 걸 혼자 들고 나왔어요? 나를 부르지 않고. 미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눈빛을 읽었는지 윙크를 한번 찡긋 날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경악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보란듯이 미자의 이마에 흐른 땀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우리 미자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면목이 없네. 능청스러운 연기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감이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어도 재벌가에서 몸에 밴 매너와 스윗함은 어디 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장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총각이 정말 미자랑 결혼할 사이요. 만수는 미자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쪽소리나게 입을 맞췄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터질 것 같았지만 차마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만수의 입술이 닿은 손등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네, 제가 미자 씨한테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이만하면 제 신부 될 자격 충분하죠. 우리 섹시 예쁘게 봐주세요. 부녀회장과 할머니들은 부러움에 배가 아파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쾌감에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허리를 감싸고 에스코트하며 트럭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여보, 맛있는 거 해줄게. 트럭에 타자마자 미자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거기서 여보 소리가 왜 나와?
만수는 핸들을 톡톡 두드리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눈부셔서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 씨가 곤란해 보이길래 나 잘했죠. 이제 우리 진짜 부부처럼 보여요. 누가 진짜 부부래? 가짜야. 가짜. 연기 똑바로 해. 연기 아닌데 나는 진짜 좋은데 미자 씨랑 부부하는 거. 만수가 툭 던진 말에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헷갈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며 애써 붉어진 얼굴을 식혔습니다. 가짜 남편이라니 끔찍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달콤한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기억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한편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또 다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을 찾으러 온 장수는 며칠째 마을 입구에 텐트를 치고 잠복 근무 중이었습니다. 미자가 형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 장수는 형이 제 발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건 산모기가 아니라 바로 말자였습니다. 장수는 텐트 안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텐트 지퍼가 거칠게 열리며 호피 무늬 레깅스를 입은 말자가 들이닥쳤습니다.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 뚝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왔어.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몸보신해야지. 장수는 컵라면 국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이 여자는 낮이고 밤이고 불쑥불쑥 나타나 장수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장수는 질색하며 텐트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185cm의 거구가 텐트 구석에 구겨져 있는 꼴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제발 좀 가세요. 나는 당신이랑 닭 뜯을 기분 아닙니다. 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장수의 허벅지 사이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좁은 텐트 안이 말자의 진한 향수 냄새와 삼계탕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말자는 장수의 탄탄한 팔뚝을 쿡쿡 찌르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튕기지 마 오빠, 어제 나 안아들었을 때 근육이 딱딱하게 화나 있던데 나는 그런 성난 근육이 좋더라. 장수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차도남 엘리트 소리를 듣던 그였지만 말자의 무차별적인 육탄 공세 앞에서는 순한 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거 뇌물입니까? 나는 형 찾기 전에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누가 넘어가래. 그냥 먹고 힘쓰라고. 형 찾으려면 힘이 좋아야지. 밤에도 힘쓰고. 말자의 음흉한 멘트에 장수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댔습니다. 말자는 기회다 싶어 장수의 등을 두드려주며 은근슬쩍 넓은 등판을 더듬었습니다. 등짝이 운동장처럼 넓은 게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니, 형을 찾아야 간다고요. 형만 찾으면 내 발로 갈 거니까 제발 좀. 어차피 그 오빠는 우리 언니한테 코 깨였어. 그러니까 이참에 오빠도 나한테 코 깨이는 게 어때? 우리 겹사돈 맺자. 말자가 장수의 목을 껴안으려 덤벼들었습니다. 장수는 비명을 지르며 텐트 밖으로 네 발로 기어 나왔습니다. 말자는 깔깔거리며 뚝배기를 들고 장수의 엉덩이를 쫓아갔습니다. 형을 찾으러 온 엘리트 동생이 시골 처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었습니다. 장수는 도망치면서도 삼계탕 냄새가 좋아서 침을 삼켰습니다. 배고픔과 공포 사이에서 장수의 이성은 점차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의 집 마당에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미자와 만수는 평상에 앉아 쌈을 싸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 있었던 여보 사건 때문에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기가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만수는 상추에 고기를 듬뿍 얹어 미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여보 입 벌려요. 아. 미자는 못 이기는 척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게 씹으면서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입가에 묻은 쌈장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먹는 모습도 복스럽네. 볼 때마다 배가 불러요. 너 멘트 학원 다니냐? 어디서 그런 말이 술술 나와. 학원은 안 다녔는데 미자 씨만 보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흐르다 못해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수가 들이닥쳤습니다. 머리에는 풀이 잔뜩 묻어 있고 옷은 엉망이 된 채였습니다. 말자에게서 겨우 도망쳐 나온 몰골이었습니다. 뒤이어 말자가 헐떡거리며 장수를 쫓아 들어왔습니다. 오빠 같이 가나? 아직 디저트 안 줬잖아. 장수는 평상에 앉아 쌈을 싸주고 있는 만수를 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후계자가 런닝구 바람으로 상추쌈이나 싸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형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만수는 쌈을 싸던 손을 멈추고 차갑게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보여주던 그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저녁 식사를 방해합니까? 나가세요. 장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형은 태만이 아니야. 최만수라고 3천억을 가진 기업 회장이라고. 내가 형 동생 최장수란 말이야. 장수가 소리치며 만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만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미자는 먹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남자가 끌려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내 남편한테 손을 대. 미자가 장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요, 언제부터 사기꾼이랑 부부가 됐습니까? 사기꾼이라니 말 다 했어?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할 사이야.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미자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장수가 덩치로 밀어붙이려 하자 만수가 미자의 앞으로 나서며 장수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온 호신술이었습니다. 장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수는 미자를 등 뒤로 숨기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여자한테 소리 지르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동생이고 뭐고 안 봐줘. 만수의 입에서 나온 동생이라는 단어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일까요? 장수는 형의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형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말자가 상황을 정리하듯 끼어들었습니다. 말자는 장수의 팔짱을 끼며 만수를 향해 눈을 반짝였습니다. 잠깐만, 이 곰 오빠가 형부 동생이라고? 그럼 우리 진짜 겹사돈 되는 거야. 대박 사건. 말자는 장수를 올려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들었지? 형부가 우리 언니 여자라고 했잖아. 그럼 오빠는 이제 내 남자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장수는 형에게 거절당하고 말자에게 포위당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장수가 어버버하는 사이 말자는 장수의 입에 먹다 남은 쌈을 쑤셔 넣었습니다. 먹고 힘내. 오빠 시댁 식구들 자격 테스트 좀 해봐야겠어. 장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쌈을 씹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만수는 장수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흐릿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따르던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미자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장수는 터덜터덜 뒤돌아 대문을 나갔습니다. 말자가 여보 같이 가라며 장수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마치 미녀와 야수가 아니라 미녀와 곰 같았습니다. 다시 고요해진 마당. 미자와 만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만수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떠나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가 최만수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미자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갖다 댔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이 미자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자씨, 나 안 가요. 내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건 알아요. 만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최만수가 아닌 미자의 머슴이자 남편 태만이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자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야. 3천억이래잖아. 거기 가면 왕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닭똥 냄새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 만수는 미자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씩 웃었습니다. 3천억보다 미자씨가 싸주는 쌈 하나가 더 비싼데 내가 왜 가요? 나는 미자씨 닭장 당번할래요. 평생. 만수의 얼굴이 미자에게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고 만수의 입술이 미자의 이마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가짜로 시작한 연극이 진짜 사랑이 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닭이 길게 울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첫날 밤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양계장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자가 아침 밥상에 앉아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텐트에서 기절한 채 자고 있고 말자는 장수의 텐트 앞에서 밤새 보초를 섰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밥그릇을 숟가락으로 팅팅 치며 선포했습니다. 언니, 나 결정했어. 나 그 곰 같은 오빠 꼬셔서 서울 갈래. 내가 형부 동생 책임질 테니까. 언니는 형부 책임져. 우리 쌍으로 재벌가 입성하는 거야. 미자는 밥을 먹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등을 두드려주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자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은 미자에게 잡히고 동생은 말자에게 잡힐 운명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자매의 덫에 걸린 재벌가 형제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폭풍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닭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던 그 시각 마을 어귀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닭 도둑보다 더 무서운 시월드의 습격이었습니다. 미자와 만수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만수는 이제 닭똥 치우는 일보다 미자의 얼굴을 훔쳐보는 일에 더 열중이었습니다. 미자가 닭장 보수를 위해 망치질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만수가 다가와 뒤에서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이런 험한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미자씨 손은 나물 무칠 때나 쓰는 거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머슴을 들였더니 상전이 따로 없네. 비켜. 내가 해. 미자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만수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팔뚝에 불끈 솟는 힘줄을 보며 미자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짜 정혼자 행세를 하기로 한 뒤로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이 진짜로 살림을 차린 줄 알고 부러움 반시기 반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편 텐트 생활에 지친 장수는 퀭한 눈으로 양계장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끊임없는 삼계탕 공세와 야밤의 습격 때문에 장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장수의 무전기가 지직거렸습니다.
본사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마을 입구 진입하셨습니다. 장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독고 여사가 직접 헬기 대신 리무진을 타고 이 시골 구석까지 행차한 것입니다. 장수는 텐트를 거들 새도 없이 양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말자가 갓 짠 우유를 들고 나오다 장수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 곰 오빠 왜 그래? 설사 났어? 얼굴이 하얗네. 말자씨,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옵니다. 아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 옵니다. 장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좁은 시골길을 꽉 채우는 검은색 리무진 3대가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차바퀴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양계장의 닭 5,000마리가 살기를 느꼈는지 일제히 푸드덕거리며 울어댔습니다. 미자와 만수도 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화려한 차에서 한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칠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 은백색으로 세팅된 머리카락, 그리고 명품 선글라스 뒤로 비치는 서늘한 눈빛.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대모 독고 여사였습니다. 독고 여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양계장 특유의 냄새가 최고급 향수 냄새에 익숙한 그녀의 비강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내 손주가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있다는 게 사실이야? 장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달려가 독고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독고 여사는 장수의 정강이를 지팡이로 톡 쳤습니다. 못난 놈 형 하나 못 데려와서 이 늙은이를 여기까지 오게 해. 말자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님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자는 얼른 옷매무새를 고치고 독고 여사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둘째 며느리 될 나말자입니다. 경호원들이 말자를 제지하려 했지만 독고 여사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말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호피 무늬 레깅스에 화려한 화장을 한 꼴이 기가 찼지만 묘하게 당당한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최장수 너 취향이 아주 독특해졌구나. 장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미자와 만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독고 여사의 시선이 만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손주가 시골 머슴꼴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독고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수야. 독고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만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익숙하지만 두려운, 그리우면서도 도망치고 싶은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렸고 미자가 얼른 만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할머니가 바로 만수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과는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미자는 여기서 물러서면 만수를 영영 잃을 것 같은 공포심에 만수의 팔짱을 더 꽉 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영업장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십니까? 닭들 놀라잖아요. 미자가 독고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감히 회장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회사 내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고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우리 만수를 데리고 있다는 그 닭집 처녀냐
당돌하구나. 닭집 처녀가 아니라 이 사람 정혼자입니다. 다음 달에 식 올릴 사이고요. 미자의 폭탄 발언에 독고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장수는 이마를 짚었고 말자는 언니 나이스샷을 외쳤습니다. 독고 여사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미자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정혼자라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면 되겠느냐. 내 손주 밥 해준 값 넉넉히 쳐주마.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태도에 미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미자는 만수가 들고 있던 닭모이 바구니를 낚아채 독고 여사의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료 알갱이들이 튀어올라 독고 여사의 명품 구두를 더럽혔습니다. 돈 자랑은 댁에 가서 하세요. 저는 거지 동량 받으려고 이 사람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밥값은 이 사람이 몸으로 다 때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독고 여사는 난생 처음 겪는 수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수는 머리가 아픈 와중에도 미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라는 단어가 만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만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독고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이 내 가족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못 참습니다. 독고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하의 독고 여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닭모이를 쏟아붓는 저 당찬 여자가 기억 잃은 손주의 마음을 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고 여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놈이 여자 편을 들어? 당장 끌고 가라. 독고 여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일제히 만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자는 몽둥이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경호원들이 미자를 가로막았습니다. 만수는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 4명이 달라붙자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자씨, 미자씨. 만수가 끌려가며 미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미자는 경호원들의 팔을 물어뜯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 남편이야. 태만아.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장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독고 여사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강제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형이 충격받습니다. 시끄럽다 기억상실증이라며? 서울 가서 최고 의료진한테 보이면 다 낫는다. 저런 곳에 1분 1초도 더 둘 수 없어. 독고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리무진 뒷좌석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창문에 매달려 미자를 부르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리무진은 매정하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했습니다. 미자는 차 뒷공무니를 쫓아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미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쁜 놈들아, 내 태만이 내놔. 닭값 내놓고 가란 말이야. 말자가 달려와 넘어진 미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자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그만해. 이미 갔어. 서울로 갔다고. 리무진 안에서 만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미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미자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기억의 홍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밀치던 누군가의 손, 빗길 사고, 그리고 차가운 병실의 공기.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태만이가 아니라 최만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가진 최만수로 돌아온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양계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전의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멍하니 만수가 쓰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입던 옷, 그가 고친 라디오, 그가 쓰던 칫솔, 모든 것에 만수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만수가 남기고 간 작업복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닭똥 냄새가 아니라 그리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바보 같은 놈 정혼자라니까 진짜 믿고 좋아하더니 인사도 없이 가버리냐. 미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벌가 상속자와 양계장 처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꾼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장수가 쭈뼛거리며 미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장수 역시 형을 데려가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말자가 장수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곰탱아, 너네 형제가 쌍으로 우리 자매 가슴에 대못을 박냐? 빨리 가서 형 데려와. 장수는 한숨을 쉬며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형수님, 아니, 미자씨, 형이 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한답니다. 미자는 대답 없이 돌아 누웠습니다. 장수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독고 여사가 두고 간 돈 봉투가 아니라 만수가 끌려가기 직전 장수의 주머니에 찔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편지와 함께 이거 형이 주라고 했습니다. 장수가 나가고 한참 뒤에야 미자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만수가 양계장에서 일하며 모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씨, 나 닭값 갚으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나 꼭 다시 올게요. 그동안 다른 놈한테 닭 팔지 말고 기다려요. 사랑해요. 여보. 삐뚤빼뚤한 글씨를 본 미자는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이 남자는 기억이 있든 없든 자신의 영원한 태만이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남이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망진 생활력의 소유자답게 미자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감히 내 남편을 납치해. 내가 서울 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미자는 장롱을 열어 가장 아끼는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자를 불렀습니다. 나 말자. 짐 싸. 서울 가자. 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 서울 가서 시월드 접수하는 거야? 접수가 아니라 전쟁이야. 닭 5,000마리 키운 내공으로 재벌가 기강 좀 잡으러 간다.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코는커녕 사람 마음을 통째로 베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미자와 말자는 닭장 속 병아리처럼 작아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독수리보다 매서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독고 그룹 본사 사옥.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 앞에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미자가 섰습니다. 옆에는 호피 무늬 레깅스에 선글라스를 낀 말자가 입을 떡 벌리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꼭대기에 우리 형부가 있다는 거지? 목이 다 아프네. 미자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심한 하나를 씹어 삼키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닭 5,000마리의 생사가 걸린 태풍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남이자였습니다. 겨우 건물 덩어리에 기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자, 나말자 태만이 닭값 받으러 왔다. 두 자매가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경비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흙 묻은 운동화 자국이 찍히자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 안 하셨으면 출입 통제입니다.
미자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회장 손주 최만수 나오라고 해. 내 남편 만나러 왔으니까. 남편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려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비서들을 거느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독고 여사의 큰 며느리이자 만수의 형수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만수가 사라진 사이 아들을 후계자로 밀려다 실패하고 독이 바짝 오른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는 미자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여기가 무슨 시골 장터인 줄 아니? 경비들은 뭐해? 당장 이 잡상인들 안 쫓아내고. 미자는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매를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내 남자의 앞길을 막는 구렁이 같은 여자구나. 미자는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고 박 여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잡상인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 나는 최만수 씨 정혼자 남이자입니다. 그쪽은 누구신데 시어머니 행세예요? 박 여사는 기가 막혀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혼자? 호호. 시골에서 달기나 치던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너 같은 꽃뱀들이 툭하면 재벌가 기웃거리는데 꿈 깨라. 우리 만수는 기억 다 찾고 제자리로 돌아왔어. 너 같은 건 기억도 못한다고. 꽃뱀이라는 말에 미자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박 여사의 눈앞에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손 봐요. 꽃뱀 손이 이렇게 거친 거 봤어요? 나는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쪽처럼 남의 돈이나 탐내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억을 하든 못하든 그건 만수 씨가 결정할 일이지 아줌마가 왜 난리야.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뭐 아줌마, 이게 진짜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당장 경찰 불러. 주거 침입죄로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고 열리며 훤칠한 키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잘 재단된 이탈리아 수트에 올백머리를 한 남자. 바로 최만수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태만이가 아닌 독고 그룹의 후계자 최만수 상무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장수가 곰처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로비의 소란을 보고 미자와 말자를 발견하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수님, 아니 미자씨. 만수는 걸음을 멈추고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미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을 찾았다더니 정말로 시골에서의 추억은 다 잊은 걸까요? 만수는 천천히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미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박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것들 좀 보세요. 도련님 기억 잃었을 때 약점 잡아서 한미천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경찰 불렀으니 걱정 마세요. 만수는 박 여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흙 묻은 운동화 끈이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묶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양계장에서 닭똥을 치우던 태만이의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미자씨 신발끈 묶고 다니라니까 또 칠칠 맞게 이러고 왔어요. 넘어지면 어쩌려고.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어 미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재벌 3세의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먹묵미 넘치는 태만이의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보,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만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잡힌 만수는 행복한 듯 웃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기억 찾았다며. 그럼 전화를 했어야지. 내가 닭똥 치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자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장수는 감동적인 장면에 눈물을 훔치다 옆에서 툭 치는 손길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자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윙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곰 오빠 수트 입으니까 폼 나네. 나 서울 물 좀 먹었어. 어때, 세련됐지? 장수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벽이었습니다. 말자는 장수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접수했고 오빠는 내가 접수할 차례야. 도망갈 생각 마. 오늘 밤에 우리 호텔 갈까? 장수의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두 커플의 사랑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이 광경을 CCTV로 지켜보던 회장실의 독고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쯧쯧, 저 닭집 자매가 보통이 아니구나. 독고 여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내려가서 냈다 내 방으로 데려와라. 단판을 지어야겠다. 잠시 후 회장실. 숨막히는 정적 속에 독고 여사와 네 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미자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독고 여사는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기억은 다 돌아온 거냐? 내가 누군지, 저 여자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게냐? 만수는 미자의 손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최만수이자 남이자 씨의 남편 태만입니다. 저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시끄럽다. 재벌가 며느리가 장난인 줄 아느냐? 품위도 없고 교양도 없는 여자를 어떻게 들이란 말이냐?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저런 근본 없는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 망신입니다. 닭 냄새 나는 여자를 사교계에 어떻게 내놓습니까?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만수의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때 미자가 고개를 들고 독고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 가방끈 짧고 돈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닭 5,000마리 먹여 살린 책임감 하나는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품이요? 교양이요? 그게 밥 먹여줍니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고 돈으로 무시하는 게 그 잘난 교양이라면 저는 평생 닭이나 키우겠습니다. 미자의 당돌함에 독고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궜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독고 여사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 말대답 하나는 청산유수구나. 좋다. 그럼 내기를 하나 하자. 독고 여사는 탁자 위에 두꺼운 책 한 권을 던졌습니다. 상류층 에티켓 및 경영학 개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달이다. 한 달 동안 내 밑에서 지옥 같은 신부 수업을 견뎌내면 만수와의 결혼을 허락해주마.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 기준에 미달하면 깨끗이 물러나거라.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주마. 만수가 반발하려 했지만 미자가 만수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막았습니다. 미자의 눈에 승부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닭똥이나 치우며 만수를 그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까짓 거 해보죠. 닭똥도 치우는데 그까짓 공부 못하겠습니까? 대신 제가 통과하면
저 형님이라는 아줌마가 저한테 사과하게 해주세요. 꽃뱀이라고 한 거 취소하고 정식으로 절 받으세요. 박 여사는 기가 막혀 펄쩍 뛰었습니다. 독고 여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아주 배짱이 두둑해. 받아들이마. 대신 실패하면 만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만수는 미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미자는 윙크를 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닭 잡듯이 이 집안 기강 싹 잡고 올게. 그때 옆에 있던 말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그럼 저는요? 저는 우리 곰 오빠랑 결혼할 건데 저는 테스트 없나요? 독고 여사는 말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그냥 장수 녀석이 좋다면 데려가라. 그 곰탱이를 구제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장수는 울상을 지었지만 말자는 쾌재를 부르며 장수의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장수는 이제 꼼짝없이 말자의 남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미자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지만 미자의 눈에는 만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미자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미자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미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만수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재벌가 사모님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 이제 태만이 마누라 아니고 최만수 사모님 될 거니까 각오해. 만수는 미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미자가 사줬던 1,000원짜리 머리핀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 미자가 선물해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다시 꽂아줘요.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만수가 미자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의 야경보다 더 빛나는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다가왔고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한 키스가 이어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만수가 짜증을 내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여사가 보낸 가정교사들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부 수업 시작입니다. 예비 며느님 나오세요. 미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로맨스는 잠시 미뤄두고 전쟁을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려. 여보, 내가 1등으로 졸업하고 올게. 미자가 비장하게 현관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형수님 뒷조사 좀 시작해. 약점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사랑을 지키기 위한 미자의 정면 돌파와 만수의 은밀한 반격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장보다 더 답답하고 숨막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재벌가의 식탁일 것입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미자의 우당탕탕. 신부 수업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신부 수업은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프랑스 정찬 에티켓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팔짱을 끼고 매의 눈으로 미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이자 씨, 포크가 안쪽부터인지 바깥쪽부터인지도 모르면 곤란해요. 우리 집안 식사 자리에선 소리내서 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식탁 위에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십 개의 포크와 나이프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닭모이 줄 때 바가지 하나면 되는데 밥 한 끼 먹자고 쇠붙이를 이렇게 늘어놓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으며 하인에게 메인 요리를 내오라 손짓했습니다. 커다란 접시에 덜 익은 티본 스테이크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일부러 질기고 뼈가 많은 부위를 준비한 박 여사의 꼼수였습니다. 자, 우아하게 썰어보세요. 뼈와 살을 깔끔하게 분리하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박 여사는 미자가 쩔쩔매며 고기를 난도질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나이프를 집어드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양계장에서 생닭을 손질해온 미자였습니다. 뼈의 구조와 관절의 위치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경지였죠. 미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나이프 끝이 고기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쓱싹쓱싹 몇 번의 칼질만에 스테이크의 살코기만 완벽하게 발라져 나왔습니다. 뼈에는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가정교사와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 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우아한가요? 미자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흐흠, 기술은 좋은데 품위가 없군요. 너무 야만적이에요. 야만이라뇨? 먹을 것에 대한 예의죠. 뼈에 살점 남기면 소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미자의 논리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말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미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정원 쪽에서 장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말자를 업은 채로 말입니다. 오빠, 더 빨리 달려. 하체 부실하면 장가 못 와. 말자는 장수의 등 위에서 승마하듯 엉덩이를 들썩이며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죽을 상을 하고 정원을 돌고 있었습니다. 체력 단련을 빙자한 말자의 사심 채우기였습니다. 독고 여사가 2층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자매들은 곰을 잡고 소를 잡는 재주가 있구나. 오후 수업은 가장 어렵다는 다도 시간이었습니다. 독고 여사가 직접 참관하겠다고 선언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번에야말로 미자를 쫓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사가 닭이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박 여사는 미리 손을 써 찬물 온도를 끓는 물보다 더 뜨겁게 맞춰 놓았습니다. 도자기 찻잔이 달궈져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차를 우려서 어머님께 대접해 보세요. 손을 떨거나 찻잔을 놓치면 그 즉시 짐 싸서 나가야 합니다. 박 여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는 다소곳이 앉아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열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뜨거워서 비명을 질렀을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로 닭을 씻고 펄펄 끓는 삼계탕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던 생활력의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은 천연 단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뜨거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게 안 뜨거워? 미자는 우아하게 차를 따라 독고 여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차 맛은 온도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을 대고 너무 차가우면 향이 날아갑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독고 여사는 미자가 따라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적당히 식어 향이 깊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미자가 찻잔을 쥐고 있는 동안 자신의 체온으로 온도를 조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더라. 계속해보거라. 처음 만수 씨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뜨거운 진심이 제 굳은 살을 녹였습니다. 저는 가진 건 없지만
뚝배기처럼 은근하게 오래가는 사랑은 자신 있습니다. 형님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차가운 찻잔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미자의 뼈 있는 말에 박 여사는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독고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박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찻잔이 지나치게 뜨거웠다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큰애야, 너는 차 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나가 있어라. 박 여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이다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자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부르트고 붉어진 손을 보고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자씨 그만해요. 내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요. 만수가 미자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며 울먹였습니다. 미자는 벌떡 일어나 만수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 나 남이자야. 닭 5,000마리 대장이라고. 이 정도에 무너질 거면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오늘 내가 형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고. 미자가 무용담을 늘어놓자 만수는 그제야 안심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쫓겨난 박 여사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만수가 기억을 잃었을 때 작성했다는 가짜 각서를 위조해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수가 경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돕고 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위조된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만수 상무는 시골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촌스러운 원피스가 아닌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말자가 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보디가드처럼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각서 가짜라는 증거 여기 있습니다. 미자가 던진 것은 양계장 CCTV 영상이 담긴 USB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만수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장난 양계장 시스템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천재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여사가 사람을 시켜 만수를 감시하고 일부러 방치했다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멍청이 그냥 시골에 처박혀 있게 해 절대 찾지 마. 박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박 여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촌년이 꾸민 짓이라고. 그때 돕고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장수가 곰처럼 듬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손에는 박 여사의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큰애야, 이제 그만해라. 내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돕고 여사의 호통에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가장 잘 알고 지켜주는 현명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돕고 그룹을 더 정직하고 따뜻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만수가 미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장수가 제일 먼저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말자도 형부 멋져. 언니 짱. 을 외치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만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내 남자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네 사람. 독고 여사는 미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미자야, 내가 이겼다.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차고 넘치는구나. 독고 여사가 마침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미자는 뛸 듯이 기뻤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결혼식, 다이아몬드 예물, 수많은 하객들. 그건 미자가 꿈꾸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거라. 뭐든 들어주마. 호텔은 어디로 잡아줄까? 저는 호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닭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닭이랑? 독고 여사와 만수, 장수, 말자 모두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내 양계장 앞마당에서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국수 삶아서 잔치하고 싶어요. 그게 저답고 그게 태만이 답잖아요. 만수는 미자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미자다운, 그리고 가장 태만이다운 제안이었습니다. 만수는 독고 여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게 좋습니다. 닭 똥냄새 맡으면서 시작한 사랑이니까 끝도 거기서 맺고 싶어요. 독고 여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좋다, 좋아.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양계장 결혼식은 처음이겠구나. 아주 특종감이야. 이렇게 해서 세기의 결혼식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충청도 산골 양계장. 드레스 코드는 몸빼 바지와 고무신은 아니지만 편안한 복장. 하객은 재벌가 인사들과 시골 할머니들의 기묘한 콜라보레이션. 하지만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수가 우물쭈물하며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형 결혼할 때 저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말자가 장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겹사돈이 대세래요. 닭 잡는 김에 곰도 같이 잡으시죠. 독고 여사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도 벅찬데 둘씩이나.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손주들의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와 만수는 서울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흙냄새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수는 미자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자씨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긴. 닭값은 평생 몸으로 갚아. 알았지? 내 주인님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도 양계장의 밤하늘에도 똑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사랑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빛나는 법이니까요. 세상에 이런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호텔 샹들리에 대신 햇살이 비추고 대리석 바닥 대신 멍석이 깔린 이곳 닭 5,000마리가 하객으로 참석한 양계장 앞마당에서 기사천외한 로맨스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이 아침부터 뒤집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경축남이자 남알자 합동결혼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경운기 소리만 들렸을 좁은 도로에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고그룹 임원들은 흙바닥의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까치발을 들었지만 마을 할머니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에 신이 났습니다. 양계장 앞마당은 그야말로 퓨전 스타일로 꾸며졌습니다. 하객용 의자는 플라스틱 편의점 의자와 고급 호텔 의자가 섞여 있었고 뷔페에는 프랑스 요리와 잔치국수, 홍어무침이 나란히 차려졌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다름 아닌 닭 사료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손길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하얀 천으로 장식되어 어느 호텔 부럽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발에는 굽 높은 구두 대신 하얀색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양계장 흙바닥을 걸으려면 이게 최고라는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말자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드레스에는 반짝이 비즈가 1000개는 달려있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언니 떨려? 나는 하나도 안 떨려. 빨리 나가서 곰 오빠한테 뽀뽀하고 싶어. 말자가 거울을 보며 입술을 쭉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피식 웃으며 말자의 왕관을 똑바로 고쳐주었습니다. 너는 참 속도 좋다. 나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데.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만수와 장수가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겨 재벌 3세의 태가 났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미자 바라기 태만이었습니다. 장수는 덩치에 맞는 턱시도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는지 단추가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미자 씨 아니 여보 오늘 너무 예뻐요. 우리 닭들이 보면 반하겠어요. 만수가 미자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미자는 쑥스러운 듯 만수의 가슴팍을 찰싹 때렸습니다. 주책이야 나가서 손님들이나 잘 챙겨. 회장님은 오셨어? 네 할머니 지금 이장님이랑 막걸리 한잔하고 계세요. 아주 신이 나셨던데요.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기막힌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고 여사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위에 몸빼 바지를 덧입고 이장님과 건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독고 여사도 손주 며느리의 나와바리인 이곳에서는 그저 즐거운 시골 할머니가 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고 지금부터 양계장 집 딸들과 재벌가 아들들의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풍악 소리와 함께 만수와 장수가 멍석 깔린 버질로들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지만 장수는 긴장해서 로봇처럼 뻣뻣하게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닭들의 꽃기호 소리가 절묘한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입장이 호명되었습니다. 미자와 말자가 아버지 대신 독고 여사의 양손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그림에 하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독고 여사는 며느리들의 손을 꼭 잡고 만수와 장수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내 보물들이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지팡이가 가만 안 있을 게야. 독고 여사의 엄포에 만수와 장수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례는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만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만수는 미자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낯선 이곳에 떨어졌을 때 저를 구해준 건 미자 씨의 따뜻한 밥 한 끼와 매운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랑을 채워준 당신 평생 당신의 머슴이자 남편으로 닭장 문단속 잘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만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독고그룹 임원들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때 로또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은 로또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 젖은 머리는 내가 말려줄게요.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지고 볶고 살아봅시다. 두 사람의 포옹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장수와 말자의 차례였습니다. 장수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저는 곰처럼 미련한 놈입니다. 형 찾으러 왔다가 사랑을 찾았습니다. 말자씨가 주는 삼계탕 먹고 힘내서 평생 당신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말자는 마이크를 뺏어들고 외쳤습니다. 오빠는 내 거야. 반품 안 돼. 우리 아기 많이 낳고 축구단 만들자. 말자의 화끈한 선언에 장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하객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식이 무르익을 무렵 예물 교환 순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만수는 미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양계장 자동화 시스템 평생 무료 이용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감동해서 만수의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장수는 말자에게 황금알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당신은 내 황금알이야. 오글거리는 멘트였지만 말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행진을 앞두고 사회를 보던 이장님이 짓궂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신랑들 체력 테스트 한번 합시다. 신부 안고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실시. 만수는 번쩍 미자를 안아 올리고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장수였습니다. 장수가 말자를 안아 올리자 말자의 드레스 자락이 풍성하게 퍼지며 장수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장수는 비틀거렸지만 말자가 귓속말을 하자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빠 성공하면 오늘 밤 기대해. 그 한마디에 장수는 10회가 아니라 20회를 해치웠습니다. 드디어 행진. 네 사람이 꽃가루 대신 흩날리는 닥터를 맞으며 행진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닭장문이 열리며 닭 수십 마리가 마당으로 탈출했습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와 만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놈 잡아. 장기다. 만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날아가는 닭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멋진 다이빙 캐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은 멍하니 있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재벌 회장의 닭 잡는 솜씨라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미자와 만수는 흑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엉망진창인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독고그룹 회장실. 만수는 서류 결제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자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취소해. 오늘은 닭장에 백신 놓는 날이야. 미자씨 혼자 하면 힘들어. 만수는 넥타이를 풀며 콧노래를 부르고 나갔습니다. 한편 양계장은 그 사이 최신식 스마트팜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미자는 관제실에 앉아 모니터로 닭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몸빼 바지가 아니라 세련된 점프수트를 입은 CEO 남이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도착하자마자 미자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왔어? 힘들지? 아니야, 미자씨 보고 싶어서 날아왔지. 두 사람은 익숙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벌 회장과 양계장 대표의 이중 생활은 고단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옆 동네에는 장수와 말자가 낸 불타는 곰치킨 프랜차이즈 1호점이 대박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카운터를 보고 있었고 장수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닭 다리 하나 더 서비스로 줘. 우리 아기가 먹고 싶대. 알았어, 여보.
당신이 먹는 거라면 뼈째로 튀겨줄게.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뜨거운 커플이었습니다. 덕고 여사는 주말마다 내려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가끔 박 여사가 내려와 밭일을 도우며 개과천선 중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해질녘 일을 마친 미자와 만수는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가 미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미자 씨 행복해요? 미자는 만수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습니다. 거칠었던 미자의 손도 펜만 굴리던 만수의 손도 이제는 서로를 닮아 적당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행복이 별거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닭들이 잘 크면 그게 행복이지. 만수는 미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닭장 지붕 위로 빨간 노을이 무지개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꼭 드라마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닭 똥 냄새가 나고 비를 맞아 젖은 생쥐꼴이 되어도 내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꽉 잡으세요. 그 손의 온기가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양계장 지붕 위로 뜬 무지개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사랑의 색깔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